설경구와 송윤아 부부를 둘러싼 각종 소문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설경구의 이혼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루머를 정리해 보겠다. 특히 이 사건에서 안내상은 억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그 이후 안내상은 강하게 반박했지만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설경구 송윤아 안내상 사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불륜 스캔들의 실체, 옥소리와 전남편 박철의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진실,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재판, 그리고 그녀의 새 남편 조르지오와 얽힌 복잡한 내막. 최근 옥소리가 다시 복귀를 시도하면서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그녀는 박철과의 결혼을 불륜으로 마무리하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결국 연예계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복귀하려 한다니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현재 그녀의 복귀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알리려 애쓰고 있다. 옥소리 근황, 옥소리 복귀 옥소리 복귀작. 이 사건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륜이나 간통죄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다. 설경구와 송윤아 부부를 둘러싼 각종 소문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설경구의 이혼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루머를 정리해 보겠다. 특히 이 사건에서 안내상은 억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그 이후 안내상은 강하게 반박했지만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설경구 송윤아 안내상 사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불륜 스캔들의 실체, 옥소리와 전남편 박철의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진실,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재판, 그리고 그녀의 새 남편 조르지오와 얽힌 복잡한 내막. 최근 옥소리가 다시 복귀를 시도하면서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그녀는 박철과의 결혼을 불륜으로 마무리하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결국 연예계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복귀하려 한다니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현재 그녀의 복귀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알리려 애쓰고 있다. 옥소리 근황, 옥소리 복귀 옥소리 복귀작. 이 사건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륜이나 간통죄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다. 당시 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했던 핵심 쟁점과 재판 결과,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또한 옥소리의 체온, 남편 조르지오 파팔라도에 대한 배경도 함께 짚어보겠다. 옥소리 현재의 남편 옥소리 사건 정리. 먼저 옥소리와 박철, 그리고 조르지오 파팔라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정리해보자. 옥소리는 1968년 12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이는 47세다. 옥소리 학력 및 학벌 중앙초등학교, 잠원중학교, 서초고등학교 졸업. 옥소리 프로필 및 경력 1987년 CF 태평양화학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 그 이후 영화 구로아리랑,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카루나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 영웅일기, 인간의 땅, 오기 이모, 연어가 돌아올 때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 11시 옥소리입니다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전남편 박철 역시 1968년생으로 옥소리와 동갑이다. 박철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졸업. 박철 프로필 1991년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 그 이후 드라마 영웅일기, 별은 내 가슴에, 아무도 못 말려, 왕초, 메디컬 센터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러브,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에서도 활약했다. 설경구와 송윤아 부부를 둘러싼 각종 소문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설경구의 이혼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루머를 정리해 보겠다.
특히 이 사건에서 안내상은 억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그 이후 안내상은 강하게 반박했지만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설경구 송유나 안내상 사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불륜 스캔들의 실체, 옥소리와 전남편 박철의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진실,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재판, 그리고 그녀의 새 남편 조르지오와 얽힌 복잡한 내막. 최근 옥소리가 다시 복귀를 시도하면서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그녀는 박철과의 결혼을 불륜으로 마무리하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결국 연예계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복귀하려 한다니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현재 그녀의 복귀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알리려 애쓰고 있다. 옥소리 근황, 옥소리 복귀 옥소리 복귀작. 이 사건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륜이나 간통죄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다. 당시 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했던 핵심 쟁점과 재판 결과,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또한 옥소리의 재혼, 남편 조르지오 파팔라도에 대한 배경도 함께 짚어보겠다. 옥소리 현재의 남편 옥소리 사건 정리. 먼저 옥소리와 박철, 그리고 조르지오 파팔라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정리해보자. 옥소리는 1968년 12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이는 47세다. 옥소리 학력 및 학벌 중앙초등학교, 잠원중학교, 서초고등학교 졸업. 옥소리 프로필 및 경력 1987년 CF 태평양화학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 이후 영화 구로아리랑,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카루나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 영웅일기, 인간의 땅, 오기 이모, 연어가 돌아올 때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 11시 옥소리입니다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전 남편 박철 역시 1968년생으로 옥소리와 동갑이다. 박철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졸업. 박철 프로필 1991년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 그 이후 드라마 영웅일기, 별은 내 가슴에, 아무도 못 말려, 왕초, 메디컬 센터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러브,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에서도 활약했다. 옥소리의 재혼 남편 조르지오 파팔라도 조지오 파팔라도는 그녀보다 6살 연하다. 현재 나이 41세, 한글 표기시 조지오 팔라라도로도 알려짐. 키 182cm의 장신에 14세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또한 잘생긴 외모 덕분에 모델 활동까지 겸한 이력이 있다. 사건 당시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식음료 부문이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옥소리 남편 조르지오 파팔라도 직업 외국인 셰프, 옥소리와의 연관성 이탈리아 요리사.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재판에서 다루어진 핵심 쟁점은 총 4가지다. 옥소리 사건. 첫 번째는 옥소리의 간통 혐의, 두 번째는 박철의 간통 혐의, 세 번째는 증인 김미미의 증언 옥소리의 20년 지기. 친구였으나 박철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네 번째는 박철의 전 매니저의 증언 박철의 로드 매니저 출신이었으나 옥소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불륜이라는 폭발적인 소재에 더해 이들 증인들이 기존의 관계와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서 사건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은 바로 옥소리의 기자회견이었다. 옥소리 결혼 생활 11년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남편의 애정 표현 부족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결국 그녀가 찾은 해답은 파페라 가수 정세훈이었다. 참고로 정세훈은 박철의 후배였음. 옥소리의 돌연한 기자회견 자백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원래 간통 혐의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다. 사실 박철은 이미 옥소리를 간통죄로 고소할 계획이었고 놀랍게도 그 상대는 정세훈이 아닌 이탈리아 출신 셰프 조르지오 파팔라도였다. 박철 조르지오를 고소한 이유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못 봤다면 고소하지도 않았겠죠. 정확히 뭘 봤냐고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답을 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박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씨의 오피스텔 맞은편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자료가 있죠. 하지만 옥소리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다. 옥소리 조르지오와의 첫 만남은 지난 여름 H호텔에서 열린 패션쇼에서였어요.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리와 영어를 함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은 박철 씨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 외국인 지씨와 카페나 식당, 그의 집에서 만나긴 했지만 박철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만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옥소리가 연예계 복귀를 추진하면서 당시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3년 전에 조르지오 파팔라도와 재혼했고 두 자녀까지 둔 상태였죠. 옥소리 남편 조르지오의 나로 인해 잃은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즉, 7년 전 옥소리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고 조르지오가 느낀 미안함이란 바로 그때 벌어진 일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박철은 옥소리와 조르지오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죠. 현재 조르지오는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해외로 나가면서 공소시효가 멈췄고 따라서 박철이 확보했던 옥소리의 외도 관련 동영상과 사진들은 검찰 캐비넷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조르지오는 대만의 유명 호텔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옥소리는 전 애인이었던 성악가 정세훈을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연인이자 현재의 재혼 남편인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박철이 고소하지도 않았던 정세훈이 엉뚱하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죠. 전 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은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파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간통죄는 쌍방이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의 잘못이 더 클 경우, 예를 들면 유혹을 먼저 시작했거나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간통죄의 합헌이었습니다. 옥소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르지오는 대만의 유명 호텔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옥소리는 전 애인이었던 성악가 정세훈을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연인이자 현재의 재혼 남편인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박철이 고소하지도 않았던 정세훈이 엉뚱하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죠. 전 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은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파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간통죄는 쌍방이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의 잘못이 더 클 경우, 예를 들면 유혹을 먼저 시작했거나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간통죄의 합헌이었습니다. 옥소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옥소리와 정세훈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소리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곧이어 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결국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정세훈 옥소리가 먼저 접근했다. 현금 1억 원 외에도 흰색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아직 4천만 원이 남아있다. 정세훈 나는 그저 잘못된 사랑을 했을 뿐 돈을 조건으로 사랑을 한 적은 없다. 돈을 요구해 헤어졌다는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 박철에게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고 심지어 박철이 이를 녹취하도록 허락까지 했다. 기사가 터지기 전 이미 개인적으로는 박철에게 용서를 받은 상태였다. 정세훈 옥소리가 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난 1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세훈과 옥소리의 관계는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조르지오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현재 조르지오는 대만의 유명 호텔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옥소리는 전 애인이었던 성악가 정세훈을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연인이자 현재의 재혼 남편인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박철이 고소하지도 않았던 정세훈이 엉뚱하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죠. 전 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은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파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간통죄는 쌍방이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의 잘못이 더 클 경우, 예를 들면 유혹을 먼저 시작했거나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간통죄의 합헌이었습니다. 옥소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옥소리와 정세훈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소리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곧이어 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결국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정세훈 옥소리가 먼저 접근했다. 현금 1억 원 외에도 흰색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아직 4천만 원이 남아있다. 정세훈 나는 그저 잘못된 사랑을 했을 뿐 돈을 조건으로 사랑을 한 적은 없다. 돈을 요구해 헤어졌다는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 박철에게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고 심지어 박철이 이를 녹취하도록 허락까지 했다. 기사가 터지기 전 이미 개인적으로는 박철에게 용서를 받은 상태였다. 정세훈 옥소리가 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난 1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세훈과 옥소리의 관계는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조르지오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세훈은 옥소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 문제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대립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륜기간인데 옥소리는 3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세훈은 약 8개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변 정황과 증언들에 의해 옥소리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박철의 간통 혐의였습니다. 옥소리 박철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100여 명의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 씨와 보낸 3개월이 박철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나쁘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옥소리는 공개적으로 박철이 10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안은 네 번째 쟁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 김미미의 증언이었습니다. 원래는 옥소리의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박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미미의 증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증언이 옥소리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르지오는 대만의 유명 호텔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옥소리는 전 애인이었던 성악가 정세훈을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연인이자 현재의 재혼 남편인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박철이 고소하지도 않았던 정세훈이 엉뚱하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죠. 전 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은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파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간통죄는 쌍방이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의 잘못이 더 클 경우, 예를 들면 유혹을 먼저 시작했거나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간통죄의 합헌이었습니다. 옥소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옥소리와 정세훈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소리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곧이어 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결국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정세훈 옥소리가 먼저 접근했다. 현금 1억 원 외에도 흰색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아직 4천만 원이 남아있다. 정세훈 나는 그저 잘못된 사랑을 했을 뿐 돈을 조건으로 사랑을 한 적은 없다. 돈을 요구해 헤어졌다는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 박철에게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고 심지어 박철이 이를 녹취하도록 허락까지 했다. 기사가 터지기 전 이미 개인적으로는 박철에게 용서를 받은 상태였다. 정세훈 옥소리가 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난 1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세훈과 옥소리의 관계는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조르지오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세훈은 옥소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 문제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대립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륜기간인데 옥소리는 3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세훈은 약 8개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변 정황과 증언들에 의해 옥소리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박철의 간통 혐의였습니다. 옥소리 박철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100여 명의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 씨와 보낸 3개월이 박철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나쁘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옥소리는 공개적으로 박철이 10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안은 네 번째 쟁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 김미미의 증언이었습니다. 원래는 옥소리의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박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미미의 증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증언이 옥소리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미미 옥소리가 이탈리아인 조르지오와 정세훈과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르지오는 옥소리의 남자친구 자격으로 여러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중간에 알리바이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미는 옥소리가 조르지오와 연인 즉 불륜 관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미미 조르지오와 저는 옥소리가 있는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았고 이후 함께 미술관에 가고 식사를 하며 어울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차라도 한잔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박철에 대해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김미미 옥소리는 남편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하고 여자 문제도 전혀 없어서 이혼할 구실이 없다고 고민하곤 했습니다. 박철 씨에 대해 특별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김미미의 증언으로 인해 당시 옥소리의 발언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주장했던 이혼의 사유 역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조르지오는 대만의 유명 호텔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옥소리는 전 애인이었던 성악가 정세훈을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연인이자 현재의 재혼 남편인 조르지오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박철이 고소하지도 않았던 정세훈이 엉뚱하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죠. 전 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은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파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간통죄는 쌍방이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의 잘못이 더 클 경우 예를 들면 유혹을 먼저 시작했거나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간통죄의 합헌이었습니다. 옥소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옥소리와 정세훈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소리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곧이어 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결국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정세훈 옥소리가 먼저 접근했다. 현금 1억 원 외에도 흰색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아직 4천만 원이 남아있다. 정세훈 나는 그저 잘못된 사랑을 했을 뿐 돈을 조건으로 사랑을 한 적은 없다. 돈을 요구해 헤어졌다는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 박철에게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고 심지어 박철이 이를 녹취하도록 허락까지 했다. 기사가 터지기 전 이미 개인적으로는 박철에게 용서를 받은 상태였다. 정세훈 옥소리가 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난 1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세훈과 옥소리의 관계는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조르지오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세훈은 옥소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 문제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대립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륜 기간인데 옥소리는 3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세훈은 약 8개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변 정황과 증언들에 의해 옥소리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박철의 간통 혐의였습니다. 옥소리 박철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100여 명의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 씨와 보낸 3개월이 박철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나쁘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옥소리는 공개적으로 박철이 10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안은 4번째 쟁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3번째는 모델 김미미의 증언이었습니다. 원래는 옥소리의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박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미미의 증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증언이 옥소리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미미 옥소리가 이탈리아인 조르지오와 정세훈과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르지오는 옥소리의 남자친구, 자격으로 여러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중간에 알리바이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미는 옥소리가 조르지오와 연인 즉 불륜 관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미미 조르지오와 저는 옥소리가 있는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았고 이후 함께 미술관에 가고 식사를 하며 어울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차라도 한잔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박철에 대해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김미미 옥소리는 남편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하고 여자 문제도 전혀 없어서 이혼할 구실이 없다고 고민하곤 했습니다. 박철 씨에 대해 특별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김미미의 증언으로 인해 당시 옥소리의 발언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주장했던 이혼의 사유 역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철의 전 매니저 윤모 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모 씨 박철은 폭음을 즐겼고 일주일에 23번씩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번 중 2번은 2차까지 갔고 혼자 안마 시술소에 들른 적도 있습니다. 윤모 씨 당시 박철의 지출이 커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 돌려막기, 보험 대출, 사채까지 끌었었습니다. 윤모 씨 옥소리에게 생활비는 제가 전달했으며 금액은 월 10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의 전 매니저라는 위치에서 나온 증언이지만 이 발언이 옥소리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모 씨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박철이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는가? 둘째, 그는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이에 대해 옥소리 측은 박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유흥비 사용을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여성과 2차를 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만약 이를 입증했다면 옥소리는 박철을 간통죄로 고소하며 법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박철이 잦은 술자리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증거가 부족했다. 정말 박철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옥소리가 이를 입증할 방법은 충분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특정 업소에서의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해당 업소의 사장이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혹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박철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100여 명의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다는 옥소리의 주장은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박철이 명예훼손으로 반격할 법도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는 그의 도의적 태도인지 혹은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옥소리는 박철의 불륜 외에도 다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옥소리 우리는 11년의 결혼 생활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단 10여 차례만 부부 관계를 가졌습니다. 박철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강제로 해야 하나요? 정 씨와 만날 때는 옥소리가 부부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11년간 10번, 아이 나온 후 2번이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달에 토끼가 산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은 사실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횟수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앞서 언급된 김미미의 증언에 따르면 옥소리가 내연남을 만나기 전까지는 박철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옥소리의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사건 정리재판 결과 첫째, 옥소리는 박철을 간통죄로 맞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박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옥소리보다 박철이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간통을 저지른 파페라 가수 정세훈과 옥소리에 대해 재판부는 서로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불륜에서 옥소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옥소리의 지인들의 태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내연남 정세훈 옥소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운명이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옥소리는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탐한 것이 아니니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옥소리로부터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는 옥소리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재판정에서 그가 제기한 옥소리의 외국인 내연남 도피설은 현재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김미미 저는 옥소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정황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제가 알리바이에 몇 번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박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옥소리보다 박철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간통을 저지른 파페라 가수 정세훈과 옥소리에 대해 재판부는 서로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불륜에서 옥소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옥소리의 지인들의 태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내연남인 정세훈은 옥소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 옥소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육체를 탐한 것이 아니니 관대함을 베풀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옥소리로부터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는 옥소리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재판정에서 그가 제기한 옥소리의 외국인 내연남 도피설은 현재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김미미는 저는 옥소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정황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제가 알리바이에 몇 번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에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김미미 역시 피해자입니다. 옥소리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김미미를 알리바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박철이 김미미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철이 옥소리의 지인들 정세훈, 김미미를 모두 매수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박철이 그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고 또한 그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옥소리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 부분은 2014년 옥소리의 말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됨 재판 과정 내내 판사를 향해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세간에서는 간통죄를 저지른 옥소리의 방송 복귀로 시끄러운데 어느 누구도 옥소리의 이러한 거대한 거짓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으며 그 사이 내연남을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각종 허위 진술로 재판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치계에 입문한다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군요. 방송 복귀에 앞서 이러한 거짓말들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경구는 1996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며 그녀는 안내상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2002년 설경구는 영화 광복절 특사 촬영 중 송윤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2006년 설경구는 전 부인과 이혼하였고 2008년에 송윤아와 재혼하였습니다. 2008년 설경구와 송윤아의 기자회견 당시 설경구의 전 처형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억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사이 내연남을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각종 거짓말로 혼란을 야기했으니 정치계에 입문하면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복귀에 앞서 이러한 거짓말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경구는 1996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며 그녀는 안내상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2002년 설경구는 영화 광복절 특사 촬영 중 송윤아를 만났고 2006년 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이후 2008년 설경구와 송윤아는 재혼했습니다. 2008년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설경구의 전 처형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논란을 재점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 후 설경구와 송윤아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의 이름은 설승윤입니다. 송윤아에게는 첫 결혼이지만 설경구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루머와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설경구는 힐링 캠프 등에 출연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송윤아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송윤아의 변호사인 임상혁은 송윤아 씨는 설경구 씨와의 결혼을 둘러싼 허위 블로그나 악성 댓글로 인해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명백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을 담은 블로그나 댓글을 중심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2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설경구와 송윤아 부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혼 후 2012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2013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했으며 2014년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